안녕하세요, 박세호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외고생들이 단어 암기용으로만 쓰인 560개의 문장들과 그와 관련해서 7,800여 개의 고급 단어들을 초등학교 6학년 때 10일 만에 암기하게 된 과정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조지아텍에 당당하게 편입할 수 있었던 저의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이전에 제가 유학을 가기 위해 어떤 황당한 짓까지 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뭐다? 사실이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경우가 있다는 거. 미국 유학을 결정한 뒤에 부모님께 미국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막상 돌아오는 대답은 생각해 보겠다며 보류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보내주실 줄 알았던 저는 제 자신한테 충격을 딱 먹게 돼요. 입장 뒤집어 보면 비록 제가 유학원도 알아보고 나름 준비는 다 했다고 해도 정작 중요한 부모님께서는 확신이 좀 없으셨답니다. 제가 유학 가서 살아남아가지고 조지아텍에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말이죠. 결국 고민 끝에 한 번도 안 해본 중국어 신 HSK 5급을 해보고 결과에 내 운명을 걸어보자, 뭐 이런 비장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뭐 아무렇게나 그렇게 던진 건 아니고 내심 믿는 구석이 있었단 얘긴데, 왜냐하면 저희 가족한테는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 모두 2달 만에 저희 아버지를 필두로 저희 어머니도 합격했고, 심지어 80이 다 되신 저희 할아버지까지 왕초보에서 시작해서 3개월 만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뭐 저한테는 쉽지는 않겠지만 나라고 못할까 싶어서 덜컥 질러버린 건데요. 아버지의 반응은 뭐 당연하다는 듯이 한 달 좀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560문장을 외웠던 그 일 말이죠. 안 될 일을 시키시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근데 중요한 건 한 달 안에 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당장 그날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가장 빠른 시험 일자가 3월 28일이었는데 이 시험을 보고 한 번에 합격을 해야 4월 말에 시험 결과를 확인해서 아슬아슬하게 시간 내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5월 초로 출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딱 한 달 혹은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이 시간만이 제가 중국어를 공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제가 뱉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2월 17일부터 신 HSK 5급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편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신 HSK 5급을 그냥 HSK 5급이라고 할게요. 처음에는 한자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 시중에 파는 간체자 천자 따라쓰기 연습 노트를 사가지고 한 글자를 10번씩 쓰면서 적힌 발음을 따라해보는 등 간체자 자체에 익숙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한자 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번체라고 하고요. 중국인들이 배우기 쉽도록 번체를 간략하게 만든 걸 간체라고 합니다. 이거 사실 펜맨십 보고 묵묵히 써내려가면 끝까지 쓰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익숙해지는 과정은 첫날 끝났고 내심 어쨌든 혼자 중국어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저를 신기해하면서 시간에 쫓기듯 그렇게 하루를 끝냈습니다. 뭐 앞으로 지겹게 볼 글자들인데 뭐 상견례 한번 한다 이런 심정 아시죠? 자, 다음 날에는 사성을 연습했습니다. 글자마다 뜻이 있는 중국어는 그 수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조로 그 글자의 뜻을 구분해야 되므로 성조가 매우 중요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말이 성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성조에는 사성이 있고 성조가 없는 경성, 징성도 있다. 또 뭐 사성이 2개 붙으면 지들끼리 분명하게 성조를 드러내려고 앞에 성조가 높이와 변하는 변조가 일어나는 것도 있는데 이걸 교재로 만들어 놨으니까 오늘은 이것만 연습해 보라고 하셨죠.
학습 과정은 제가 초딩 때 영어를 공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막 보면서 듣고 멈추고 따라해보고 그리고 들으면서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위 과정을 한 3-4번 정도 반복하고 최대한 빨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죠. 이를 하루에 4시간 동안 하는 겁니다. 성조를 익힌 다음 날부터 2월 27일까지 10일 동안 한 중국어의 기본 문장 패턴을 문장당 3번에서 4번 정도 따라하고 전체를 5번 정도 듣고 따라하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 한 문장당 최소 15번은 반복한 셈이죠. 어느 정도 쉬운 문장들은 입에 익은 그런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5급 공부를 시작하게 돼요. 3월 15일까지 신 HSK 5급 전형 교재인 555개의 고급 문장들에 2500개의 단어를 영어 할 때처럼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온 교재로 요즘 말로 하면 제대로 된 쉐도잉을 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안 된다고 될 때까지 수백 번 반복하는 짓은 초딩 때 그날 이후로 절대로 안 한다. 바로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자막을 보면서 듣고, 두 번째, 멈추고 따라해보고, 세 번째, 들으면서 내 발음과 원어민의 발음을 비교하면서 확인하고, 네 번째, 위 과정을 3-4번 정도 빨리 하고 최대한 빨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역시 같은 방법으로 그 어려운 5급 교재를 문장당 3번씩 따라만 하면서 끝까지 하기를 한 5번 정도 했는데 이거는 좀 난이도가 있어서 한 2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한자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이 중국어 단어들은 영어와는 달리 소위 말하는 통박이 먹힌다는 겁니다. 한자를 보면 단어의 뜻이 대충 어떤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중국어에는 우리말에 있는 한자와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건 아주 다르지만 그럴 때는 또 뭐 외국어니까 당연하지 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만이에요. 어쨌든 한국인이라 먹고 들어가는 게 많은 거죠. 발음도 비슷한 게 많아서 나중에는 한국어에 있는 그 한자들을 보고 중국어로 발음을 유추해낼 수 있을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명중률이 높더라고요. 그렇게 555문장을 끝내고 3월 16일부터 시험 보기 직전 3월 28일까지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봤는데 특히 효과가 있었던 건 공자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모의고사 이 듣기 문제를 저는 아예 메타 쉐도잉 교재로 만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듣고 따라하고를 좀 반복했더니 얼마 안 가서 귀가 좀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자 쓰기를 위한 연습도 며칠간 병행을 하게 됩니다. 이미 한자를 보면 중국어 발음이 이제 생각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한테 필요한 건 제 시간 안에 쓰는 연습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장문 연습을 위해서 필수 구문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들을 산정해서 이제 골격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월 28일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첫 시간 듣기 시험에서 뭐가 들리는 게 많은 거예요. 시작이 괜찮다고 생각했겠죠. 물론 이제 두 번째 독해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시간이 모자랐던 것 빼고는 평소 풀던 문제 난이도랑 크게 다른 걸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잘하면 합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험을 마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4월 말에 성적 확인을 하게 됩니다. 300점 만점에 180점을 넘기면 되는 그런 시험에서 제 점수 189점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합격이었습니다. 유학을 갈 수 있다는 안도감, 유학을 보내주시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 그동안의 서름, 이런 모든 감정들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런데 좀 놀랐던 건 듣기 점수, 이제 중국어로는 딩리라고 하는데요. 무려 73점이 나온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4문제, 5문제 이상 더 맞춘 거죠. 그때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이 메타 쉐도잉이라는 학습법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가족들은 물론
다른 분들도 다 합격을 했구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얼마나 신기합니까? 왕초보가 한 달 만에 그 어렵다던 그 중국어 5급에 혼자 공부해서 덜컥 합격을 해버렸는데, 이쯤 되면 도대체 HSK 5급이 뭐길래 이런 걸까요? 일단 HSK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한국어로는 한어 수평고시라고 하고요. 쉽게 말해서 그냥 중국어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어로는 한유 쉐이핑 가오시, 그래서 이 알파벳의 앞 글자를 따가지고 HSK, 그래서 HSK 시험이 되는 거죠. 자, 이 HSK 시험은 옛날 HSK 시험인 구 HSK 시험이 있고, 그 다음 최저 1급부터 최고가 6급인 현체제의 신 HSK 시험이 있습니다. 자, 저 포함해서 제 가족들은 이 신 HSK 5급을 딴 거고요. 그냥 각각 읽기, 듣기, 쓰기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100점씩 총 300점 만점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0점을 넘기면 급수 취득이 인정됩니다. 이 5급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신문과 잡지를 비롯해서 중국어 매체를 무난하게 읽을 수 있고, 대본이 주어지면 짧은 연설을 수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대충 어떤 사람들인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2500개의 상용 어휘와 관련 어법 지식을 마스터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HSK 설명 홈페이지에 보면은 하루 최소 2시간 동안 꾸준히 2년 가까이 중국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보는 시험이래요, 이게. 쉽게 말해서 외국인 전형으로 거의 모든 중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이 조건이 HSK 5급이고, 한국 외대를 비롯해서 중국에 있는 대학원, 거기에 입학 조건이 HSK 6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타 다른 미국 대학과 마찬가지로 조지아텍도 외국어는 반드시 2학기 이상 수료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지아텍에 편입한 뒤로 저는 당연히 외국어 수업을 중국어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하루에 끝낸 성조 학습이랑 병음만 거의 3주 가까이를 배우거든요. 여기서 병음이 뭐냐면, 중국 한자, 이 간체자를 알파벳으로 바꿔서 이 중국인들 혹은 외국인들이 이 읽기 쉽게 만든 게 병음이에요. 이 3주차가 되고 나니까 비로소 간단한 대화를 배우고, 그 다음에 문법을 조금씩 가르쳐 줍니다. 최종적으로 중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게 이 중국어 클래스의 최종 목표였죠. 이렇게 한국인과 미국인이 중국어에 접근하는 문화적 차이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한자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병음을 굉장히 신경 써서 배웁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인들은 어떤 면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기에 적합한 환경에서 태어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죠. 다시 중국어로 돌아와서, 어떤 분들은 저의 동영상을 보고 그건 당신이 천재라 그런 거 아니냐며 몰아붙일 수도 있겠죠. 대부분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다시피 저는 당시 수능에도 적응 못한 삼수생이었고, 천재는 물론 우등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벌어진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학습법을 통해서 HSK 5급에 합격한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총 13명인데요.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당시 20대 초반의 저부터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저의 어머니, 그리고 저희 아버지, 그리고 당시 팔순이셨던 지금은 돌아가신 저의 할아버지, 이렇게 저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제가 아는 사람으로 제 친구 여동생도 있었어요. 중국어 전공이 아닌 대원외고 학생들도 있었고, 나머지는 중국어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계셨던 5, 60대 아저씨들, 이 사람들이었어요. 여담이지만 나중에 저의 친구한테 전해 듣기로는 그 친구 동생은 그 실력을 바탕으로 중국 유학도 가고, 그 다음에 추후에 따로 공부를 해서 6급을 따가지고 통번역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의 공통점은 이 HSK 5급에 합격하기 전까지, 정확하게는
5급을 공부하기 전까지 중국어를 이전에 배운 적도 없었고 하루에 4시간씩 평균적으로 2달에 걸쳐서 합격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저의 할아버지는 중국어 교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신 HSK 5급이 대한민국 왕초보가 2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중국어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의 5급 아래에 있는 1급부터 4급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불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급부터 4급이 5급, 6급을 위한 발판 혹은 선수과정, 필수과정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의 20, 30대가 중국어를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마시고 바로 5급으로 직행해도 전혀 무방하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험도 아니고요. 이 신HSK 5급이 중국어를 엄청 잘하는 경지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진짜 중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1급부터 시작해서 몇 년 걸리든가 아니면 저처럼 한 달 만에 바로 따든가 어쨌든 이 5급 이상이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이 점에서 이 5급이라는 급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중국어로 진로를 결정한 건 아니지만 HSK 5급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살짝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선 저희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공자학원에서 운영하는 중국어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중국어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관광 안내원 자격증에 도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대학으로 유학을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회화를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 2, 3개월 공부해서 5급을 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문적인 고급 과정 혹은 자기의 관련 분야로 바로 이제 회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이 정도가 돼야 옆나라 일본, 중국이 한국인을 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감히 넘볼 생각을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왕초보부터 한 달 만에 중국어 신 HSK 5급에 합격한 박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